유리체 출혈이 있습니다. 유리체 말 그대로 이 유리 같은 모양이다. 유리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이런 동그란 아주 큰 유리 같은 병 안에 이 병 유리 같은 동그란 유리병 같은 모양입니다. 유리 같은 병 모양 안에 젤리, 아주 부드러운 젤리로 그 안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눈에는 각막도 콘택트 렌즈 같은 모양입니다. 눈에 동그랗 가장 바깥에 있는 검은 눈동자 그 위에 각막이 있습니다. 각막도 콘택트 렌즈 같은 모양입니다. 혈관이 없습니다. 또 안에 들어오면 수정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정 같은 맑은 구슬 같은 모양. 수정체도 혈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정 같은데 혈관이 있으면 투명하지 않게 되겠죠. 만약 각막 렌즈에 혈관이 있으면 투명하지 않게 되겠죠. 또 유리 같은 이런 이 병에 이 혈관이 있으면 투명하지 않게 됩니다. 유리 같은 유리체 안에 젤리를 아주 투명한 젤리 같은 액체로 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수정체, 유리체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있는 큰 공간입니다. 큰 공간이 있어서 그 다음에가 망막이 있고 망막 뒤쪽에 맥락막이라고 해서 망막 쪽에 이제 동맥, 정맥을 공급하고 혈액을 공급하고 하는 맥락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출혈은 망막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없는데 유리체가 터질 수는 없는 겁니다. 유리체에서 출혈이 되는 게 아니고 유리체에 피가 넘어오는 것을 유리체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 자체가 당뇨망막병증, 당뇨가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면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막게 되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안 되면서 시력이 장애가 발생하고 또 막히게 되면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여기 있는 세포, 여기 있는 시신경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 조직이 자라납니다. 혈관이 아닌 혈관을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그것을 새로 만들어지는 혈관, 그래서 신생혈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잘 터집니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터져버려서 출혈이 막 넘치게 됩니다. 출혈이 넘치는 상태를 이상 신생혈관에 자라나는 걸 이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이 한 10%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에 막 출혈된 피가 이쪽에 넘어오게 됩니다. 유리체에 넘쳐나면 비문증이 심해지고 비문증이 심해져서 유리체 피가 가득 담기면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걸로 유리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유리체를 드러내게 되면 수정체, 유리체, 망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체를 절제하게 되면 수정체와 유리체가 붙어져 있는 부위가 손상이 됩니다. 수정체에 손상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체 절제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이 발생해서 백내장 시술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유리체를 절제하면서 수정체가 다치기 때문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백내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백내장 시술도 같이 해야 됩니다. 피가 가득 찼으니까 이 망막에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박리되거나 망막에 점막이 생기거나 망막에 이상이 생긴 것을 유리체에 피가 빨개져 있으면 이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망막에 이상이 있는 거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유리체가 젤리 같은 조직에 피가 가득 섞여 있어 버리면 망막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리체를 드러내 버리는 겁니다. 드러내면 백내장, 수정체가 손상이 되면서 백내장이 오게 되고 망막의 이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망막병증 증식기에 출혈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눈 중풍,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나 동맥이 막히면서 또 막히면 터집니다. 그래서 막히면서 동맥이나 정맥이 막히면서
시력 장애를 발생했는데 항상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가 막히면 샛길로 막 가게 되는데 샛길로 가는데 없는 길을 새로 막 만드는 걸 신생혈관이라고 그럽니다. 샛길은 그나마 있는 길이지만 없는 길을 막 만들어서 가려는 것이 신생혈관. 그래서 거기서 또 터집니다. 터지면 바로 옆에 유리체로도 그 피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서 또 유리체 출혈의 원인이 되고, 또 황반변성도 건성습성이 있습니다. 건성은 두루둔이라는 단백질 노폐물, 우리가 이제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긴 역할을 해서 비대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분비를 합니다. 단백질은 유전자에서 단백질을 통해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대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려서 단백질을 막 분비해서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고 정맥을 통해서 찌꺼기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가지를 못하고 혈관 내, 시신경으로 가는 혈관 내를 찌꺼기가 쌓이면서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을 안 되게 해서 시신경 위축을 발생시키고 시신경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 황반변성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쌓여서 맥히면 또 신생혈관이 생깁니다. 혈관이 아닌 이상 조직, 새로 만들어진 혈관, 그게 터집니다. 터지면 신생혈관에서 녹내장도 발생될 수 있고, 또 안압이 오르면서 시신경 손상이 급격하게 올 수가 있고, 또 터진 피가 눈에 유리체에 떠다니면서 비문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외상타박 추락 교통사고 뭐 어디 부딪히거나 이렇게 돼서 유리체 출혈이 될 수가 있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그러면서 유리체에 출혈이 되면서 비문증이 될 수가 있고, 눈 중풍, 당뇨만마병증, 외상,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뭐 다친 것도 없고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이상도 없는데 갑자기 유리체 출혈이 심해졌다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40대가 되면 노안이 옵니다. 황반변성도 40대 후반에서 50대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가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야 되는데 산소와 영양분이 가고 찌꺼기가 나가야 되는데 찌꺼기가 다 나가질 못하고 계속 쌓이면서 자꾸 혈관 내 찌꺼기가 쌓이니까 혈관을 막히게 하고,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분, 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갈 수가 없어서 세포가 손상되고 제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 노화입니다. 먹은 만큼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100개를 먹었는데 100개가 나가야 되는데 계속 쌓이는 겁니다. 100개를 먹었으면 소화시켜서 찌꺼기가 다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질 못하고 쌓이니까 콧배 부르고 살찌고 지방 배 나오고 관절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골다공증 생기고 어깨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십견 생기고, 여기 우리 송가체라는 이런 이 멜라토닌, 우리가 잠잘 수 있는 호르몬, 이것이 분비가 되면서 밤을 지배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여기가 석회화가 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적어지니까 밤에 잠이 그렇게 안 오고 나이가 먹으면 잠이 안 옵니다.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니까 잠이 안 옵니다. 석회화가 되고 어깨도 석회화가 되고 골다공증, 뼈도 석회화가 되고. 왜 석회화가 되겠습니까? 피가, 동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게끔 혈관 내에 노폐물이 많이 껴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혈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데 유리체에 피가 넘쳐납니다. 피가 조금씩 흐르는 경우가 있고, 유리체에 피가 확 몰려서 흐르는 경우가 있고, 또 피가 이렇게 엉겨 있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 조금씩 눈동자 움직임에 따라서 떠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비문증의 큰 원인은 포도막염처럼 염증으로 인한 찌꺼기가 유리체에 떠다니는 경우, 그런 경우는 회색 같은 것들이 엉깁니다. 염증의 특징은 엉기는 겁니다. 막 엉겨서 주변부에 있기도 하고 가운데 막 엉긴 것들이, 동그란 것들이 엉겨가지고 눈동자를 가리면, 눈동자 가운데를 가리면 시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염증으로 인한 경우, 포도막염으로 인한 경우. 두 번째, 외상타박출화 교통사고, 출혈로 인한 경우. 출혈로 인한 경우도 피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피가 이렇게, 피의 특징은 산소가 부족하면 시커멓게 되는 겁니다. 피가 처음에 출혈됐을 땐 빨간데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피가 엉기면서 시커매집니다. 그걸 어혈이라고 그러고 죽은 피라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깨를 누가 내가 얻어맞아서 지금 출혈이 돼서 그러면 시퍼렇게 멍들듯이, 그럼 밖에서 부항을 해서 피를 빼냅니다. 다다다다다다 해서 나쁜 피를 빼내면 새 피가 돌면서 멍든 피가 사라집니다. 근데 눈에서 출혈된 피가 밖에 나오면 엉깁니다. 죽은 피가 돼서 주변 부에 있으면 시력장애가 없는데 망막 중심부에 있게 되면 시력장애가 발생됩니다. 시꺼먼 덩어리가 눈에 가려요. 뭐 이렇게 해서 눈동자 정중심에 시꺼먼 게 있어갖고 시력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초점을 맞추려면 중심부에서 황반에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중심부가 시꺼매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서 시력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이렇게 그 황반 부에 이 초점 못 맞추게 하는 어혈을 없애는 약을 쓰는 겁니다. 한약이 있습니다. 뭉친 어혈을 없애는 약, 뭉친 피를 어혈을 삭히는 약. 그러면서 재차 출혈이 안 되게 하는 약. 그러면서 비문증을 좋게 하는 약. 어떻게 치료하나요? 그런 약을 쓰는 겁니다. 책에 있어서 그런 약을 쓰는 겁니다. 그 유리체 출혈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당뇨로 인한 경우는 당뇨 치료와 함께 유리체 출혈을 치료할 거고, 포도막염이나 염증성으로 인한 경우는 염증을 치료하면서 유리체의 비문증을 치료할 거고, 또 노화로 인한 경우 있습니다. 난 아무런 특별한 원인도 없어. 혈압도 높지도 않아. 눈 중풍도 아니야. 그런데도 황반변성도 아니야. 그런데도 출혈이 돼서 시커멓게 눈동자가 가려서 안 보인다.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서 우울증도 오고, 노화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노화, 40대 이후가 노화가 됩니다. 노화란 되면서 유리체에는 투명 같은 유리체 같은 병에 액체, 투명한 액체가 차여져 있는데, 이것이 유리체 망막 사이에 유리체가 액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체 안에 있는 젤리 같은 것이, 액화라는 것은 물로 변해가는 겁니다. 물. 그래서 이 젤리 같은 것이, 젤리가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유리체가 망막에 붙어있던 부위가 떨어져 나옵니다. 유리체 후반부 박리 현상. 망막 박리는 심각한 병증이지만 유리체 후 박리는 유리체 후반부가 망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망막과 붙어져 있는데 떨어져 나올 때 망막을 구멍내거나 망막을 찢거나 망막을 세게 잡아당겨서 망막이 떨어져 나오거나, 벽지 떨어지듯이 벽지가 떨어져 나오거나, 이렇게 당길 때 벽지가 쫙 찢어질 수도 있고 구멍 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당겨서 벽지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 벽지가 같이 떨어지는 걸 망막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노화로 인한 경우다. 신경 많이 쓰고 피곤하고 과로한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 노화로 인한 경우. 그래서 노화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노화가 정의가 뭐라고 그래? 노화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찌꺼기가 나가지 않고 혈관 내 노폐물이 쌓여서 조직이, 세포가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조직이 변성돼가는 상태, 몰캉몰캉한 이런 젤리가 차 있어야 되는데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서 물로 변해가는 상태가 유리체의 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리체 후반부, 망막과 붙어져 있는 후반부가 떨어져 나오는 현상, 그것이 유리체 노화 과정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것이 망막을 찢어지게 하거나 망막에 구멍 나게 하거나, 심한 경우 망막을 잡아 당겨서 망막을 확
필름을 찢어내는 겁니다. 필름이 찢어져 버리면 망막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과 광수용체라는 세포가 붙어져 있는데 신경이 손상돼 버립니다. 그러면 시꺼멓게 어두운 장막 가리듯이 장막이 시꺼먼 장막 가리듯이 보이게 되고 중심부가 찢어져 버리면 시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문증, 광시증, 시력장애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 망막 박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원인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거고 비문증의 원인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염증성인지 출혈성인지 또 노화로 인한 건지 또 기타 원인으로 인한 출혈이 유리체에 넘쳐나서 비문증이 온 건지 또 그 유리체 출혈로 인한 비문증이 엉겨서 눈 중심을 막고 있는지 또 주변 부에 떠다니는지 원인 따라서 치료를 할 겁니다. 근데 환자분이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출혈이 되면 출혈이 되면 환자분이 관리법, 주의법 이런 것들을 꼭 지켜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